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KG 스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내용과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변동이 있었고, 이 부분 중에서도 크게 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1000% 개선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 지난 영상과 비슷하게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업황 개선이 지난 분기에서도 한번 보여줬는데 2분기에서도 그게 이어졌다는 점, 이것이 플러스 포인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이 장기화 여부가 지난 시즌과 다르게 또 한 번 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제가 KG 스틸 2분기 매출액과 매출 구조에 대해서 좌측에 두었고, 그 오른쪽은 1분기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을 때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걸로 픽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 그러니까 24년도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의 실적은 4.87%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4, 5, 6월달 원자재에 대해서 이 철강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꽤나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종식을 시켰죠. 이거는 비단 다른 업체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강 업계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 업계가 지난 반도체가 1분기 때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것처럼 철강 업계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는 아마 올해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영업이익 부분도 521억 원 지난 분기에 기록을 했고, 이번 분기에는 745억 원, 약 반절 이상 정도 42.88%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당기순이익이 379억 원이 집계가 되었고, 지난 분기는 33억 원입니다. 이게 1000% 가까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어떤 부분이 이제 변동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하고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에 대해서 이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느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가장 컸죠. 여기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 KG 스틸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회사들의 투자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게 KG 스틸이라는 이름 하에 타 법인 출자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 언제 기준이냐면 2024년 5월 16일 분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뒤에 약 3개월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건데,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비상장 회사들이 엄청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에 대한 변동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KG 스틸이 7월 26일 기준으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찾아보면은 KG 스틸의 이름 산하 아래에 있는 KG 에코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 새로운 임원들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특수 관계자라고 해서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4,600주를 장내 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고은, 이준, 이채은 씨가 새로 특수 관계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요게 이제 변동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근데 아까 제가 1000% 이상의 순이익의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았을 때, 야, 14,600주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1000% 이상 개선이 일어나느냐? 이것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에코솔루션 자체의 평가 금액이 크게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 KG 에코솔루션 가지고 어떠한 뉴스가 KG 스틸과 엮여가지고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준비의 단계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전달해 드렸고,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꽤나 큰 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도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픽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745억 원이니까 아마 이제 매출액은 여기서 대동소이하겠지만은 영업이익이 쭉 늘어나게 되면서 가이드 상단을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철강업계 굵직한 사건 타임라인들을 제가 과거부터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 임팩트 있었던 내용들보다는 이게 계속해서 지속돼서 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 내용만 뚝 떨어져서 여기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17일 날 바이든 정부가 어떤 걸 했냐면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기존 대비해서 3배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7.25%를 그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3배 가까이 올라가서 약 25%로 산정이 되었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은 명목상 슈퍼 301조라는 이제 관세라든지 무역에 관련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자국의 불공정 거래 또는 차별적 무역 행위로 해서 미국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거를 보복성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저가형 철강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현기차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2024년도 내내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의 유입을 어느 정도 막아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보았을 때 미국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통과는 되지만은 가격 경쟁력에서 이 25%나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 철강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어디로 돌렸냐면 이게 한국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돼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동남아 4개국으로 택가리를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이름만 싹 바꿔서 메이드 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이게 재고 자산이 지금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꽤 많이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근데 저도 이제 카더라 소식이지만은 이게 그때 들어왔던 중국산 철강들이 지금 재고 자산이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다행히 지금 국내에 있는 철강 시장도 다시 이제 좀 돌아간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내수로 돌릴 만한큼 다시 한번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온다라는 내용들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얼마나 재고 자산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추가적인 재고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내렸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뒤에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바이든을 이어서 대권 주자로 지금 나와 있죠. 이래서 트럼프랑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택일 그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11월달 중순쯤에 나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려야 될 거는 지금 당장 이 철강 업계에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11월 이후 더 나아가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쯤 봤을 때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던 간에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 이것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결과를 그때쯤 내리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 KG 스틸의 시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